딩가딩가 놀고 싶은 돼지띠 새 친구의 이야기 본 말에 리브가 함께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아니 저희 녹음할 때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오, 맞아. 지금. 그죠? 신기해요. 지난번 녹음 때도 비가 왔었는데. 네. 오늘은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날씨가 흐리니까 5월이잖아요 지금. 요즘 날씨 좋던데. 아니, 굉장히 날씨 정말 좋다가 네, 녹음 날.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해요. 맞아. 뭐 좋은 일이 있겠죠. 이사하는 날 비 오면 좋대잖아요. 맞아요. 결혼하는 날 비 네. 와도 좋다고 하고. 맞아요. 잘 녹음하는 우리 날. 녹음을 위한 우리 저번 녹음 잘 됐나요? 잘 됐지 않았어요? 근데 저번 녹음 어땠어요? 네. 이제 마레 씨는 처음이었으니까. 저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어. 네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도 이렇게 바짝 가까이 대봤고요. 그리고 좀 저의 말버릇 같은 게 좀 제가 너무 거슬려서 오늘은 그거를 신경 써서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안 돼. 또 힘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팟캐스트를 직장 생활했을 때부터 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김겨울의 북클럽 아세요? 알죠. 그거를 듣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김겨울 그님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입 안쪽으로 말하지 말고 입술에 힘을 줘서 말하라고. 네,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입술을 많이 움직여볼 예정이에요. 어떻게 입술에 힘이 입술에 여기가 제일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줘서 말을 하면 발음이 좀 괜찮대요. 그래서 입술이 지금 많이 움직여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볼게요. 재밌다. 벌써 재밌어. 저는 지난번 네. 녹음본 들어보는데 제가 처음으로 여기 지금 PD석이 아니라 네. 저기 게스트석에 앉아서 해서 그런가 네. 약간 신나서 그런가 목소리가 반톤 높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목소리가 날아다니는 느낌? 그래서 오늘은 좀 무게 어, 잡아보려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요. 지금 자세부터 지금 약간 PD님 같아요. 네. 지금. 의상도 오늘 약간 오늘 되게 네, 지금 방송국 펌프선 PD. 들고 네. 되게 작가님 같기도 하고 네. 되게 믿음이 갑니다. 오늘 본 녹음이 PD님. 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네. 이제 PD석에 앉아가지고 되게 좀 무거웠거든요. 네, 마음이. 여유로워요. 오늘 되게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가벼워졌어. 오늘 좀 가벼워요. 저 오늘 웃음도 많아져요 지금. 그러니까 저 다음 주 어떻게 하죠? 요 자리에서 걱정되는데. 괜찮아요. 좀 무게 잡아주고 요 네. 옆에 게스트석에 앉으신 두 분이 약간 네. 좀 날아다녀 주시면 되니까. 네. 괜찮아요. 주. 입술 네. 끝에 힘주고 끝까지 하면 되니까. 네. 다음 달에 마르시 여기서. 너무 웃길 것 같다. 오늘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요. 어떻게 다 좋으세요? 저는 제가 좀 안 좋았었어요. 그때 그래요? 그 저번 달에 녹음을 했을 때도 여기 약간 구순염처럼 징조가 있더니 이게 입술이 정말 심하게 터가지고 각질이 지금도 약간 있는데 좀 많이 나아진 상태예요. 지금은. 근데 구순염도 심하고 몸이 엄청 간지러웠어요. 이게 안 씻어서 간지러운 게 아니라 뭔지 알아요. 진짜 간지럽고 이게 저녁에 제가 잘 때 긁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두드러기 같은 것도 싹 나고. 근데 제가 또 병원을 가는 걸 안 좋아해요. 이 정도는 나을 수 있지 하면서. 그래서 이걸 좀 병원에 빨리 갔으면 빨리 나았을 텐데 안 가고 이거 방치하다가 지금 한 달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저번 한 달 동안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 많이 나아진 상태고요. 약간 환절기에 면역력 저하? 그런 면역력이 저하돼서 약간 이렇게 두드러기도 나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도 가려. 지금 안 가려요. 안 가려는데 이제 지나간 자리들이 있어가지고 와 이거 환절기가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잘 못 느꼈었거든요. 환절기 이렇게
이렇게 바뀌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밖에를 좀 못 나갔어요. 그리고 막 눈도 간지럽어요. 눈 피부도 얼굴 피부도 싹 간지럽고 저도 모르게 잘 때 긁나 봐요. 여기 다 뭐 핏줄 같은 거 터져 있을 정도로. 그래서 환절기 정말 이제 그 환절기를 챙겨야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서. 아이고. 그리고 얼굴이 약간 늙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얼굴 노화도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아이크림 같은 것도 샀어요. 제가 이제 너무 심각해요. 제 스스로가 너무 그렇게 느낀 적은 처음이라서 이게 그 30대 되면 얼굴이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노화가 확 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래서 네. 여러분은 환절기 뭐 없어요? 이런 거? 저는 지난번 저희 녹음할 때 감기 걸려가지고 완전 코맹맹이 소리였는데 지금 네. 감기 싹 났고 네. 지금 컨디션 괜찮은 상태예요. 전 아직도 네. 기침 남아 있어요. 그때 기침? 네. 근데 오래 이 간다. 기침은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네. 건강검진도 했거든요. 근데 괜찮대요. 폐에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왜 기침이 나올까요? 그니까요. 그래서 오늘 따뜻한 물 떠먹으려고 텀블러도 들고 온 거예요. 기침 안 하려고. 좀 녹음할 때. 왜 그런지 원인도 모르고 계속 기침이 나오면 그러니까요. 이상하네요. 근데 조금씩 잦아들고 있어요. 그때 홍삼 먹고 되게 많이 잦아들었어요. 효과가 홍삼을 있나 보다. 먹다니. 그래서 홍삼이 네. 잘 맞나 보다. 맞아, 그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맞아요. 그럼 본 씨는 몸에 약간 열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오늘 추워가지고 되게 두꺼운 옷 입고 왔는데 사람들 되게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삼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더 음.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삼은 안 맞거든요. 본 씨는 잘 맞나 봐요. 감기가 많이 기침이 많이 줄었어요. 네. 다들 이제 앞에 3자라 그런가 건강부터 일단 확인 한 번씩 딱 하고 건강 체크. 괜찮지. 그렇게 되네요 이제. 아이고. 그러네요. 저희 이번에는 모든 소비에 대한 후기, 그러니까 저희가 소비했던 거에 대한 후기가 아니라 그런 리뷰 같은 거 있죠. 그거에 네.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했잖아요. 네. 이 주제를 네. 그냥 아이디어 회의하다가 나온 주제였나요? 아니면 누가 건의한 주제인가요? 저는 안 했어요. 제가 이제 하도 네. 리뷰에 많이 속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카카오맵 리뷰를 약간 신뢰하는 편이었는데 근 한 몇 년 동안 이제 카카오맵 리뷰도 이제 리뷰 작업이 들어가는 그런 마케팅 수단이 되어버린 거여가지고 더 이상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 네이버보다 원래 카카오가 별점이 짜요. 맞아. 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카카오로 음식점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변질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카카오도. 그래서 그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막 영수증 리뷰해서 뭐 남기면 주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카카오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럼 카카오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아니 카카오는 아예 마케팅 업체에서 이렇게 좀 아이디 같은 걸 사서 하든 사람들 유저들을 좀 이용해서 별점을 좋게 남겨달라 그러면 이제 보상을 주는 약간 그런 형태로 마케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리뷰를 남기는 사람 옆에 평균 별점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의 평균 별점이 막 5점이야. 리뷰가 막 50개 이상 썼는데 그러면 다 만점을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들어갔는데 별점만 준 게 아니라 막 사진도 정성스럽게 쓰고 막 글도 구구절절 막 열심히 썼어. 보통 사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아도 약간 진짜 가보고 솔직히 좀 화나는 데도 있잖아요. 돈 쓴 게 너무 아까우면 솔직히 그런 별점 진짜 짜게 주고 싶잖아요. 근데 별점 평균 별점 5점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마케팅에 개입이 많아졌구나. 그래가지고 좀 이제는 카카오맵도 잘 못 믿겠다. 맞아요. 이미 네이버는 마케팅의 그런 맞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마케팅이 망쳐놓은 사이트가 되어버렸고 맞아. 그 리뷰는 볼 필요도 없어요. 네이버는. 맞아. 맞아. 블로그 리뷰도 이제는 다들 뭐 부업 삼아서 하든 뭔가 맞아요. 이렇게 한 건 잡아보겠다는 사람들과 마케팅 업체들의 콜라보로 정보가 정말 많은데 맞아. 완전 그냥 쓸모없는 정보만 있어요. 맞아. 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리뷰를 잘 받아야지 그나마 그래도 유지가 되니까 되게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뭐 네이버 리뷰 남겨주면은 뭐 서비스로 음료를 드리겠다. 아니면 뭐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갔던 카페에서도 드립백을 하나 드리겠다. 아니면 제가 다녔던 요가원에서도 쓰면은 일주일 연장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다 리뷰 관련해서 엄청 노력을 하시는데 솔직히 리뷰를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요가를 듣기 전에 맞아. 쓰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사람들 앞에서 쓰는 거고 거기다가 내가 이상한 말을 남길 수도 없는 거고 너무 가짜들을 계속 가공해가지고 또 가짜 정보를 주고 너무 의미 없는 이걸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맞아요. 둘 다 힘든, 모두가 힘든, 장사하는 사람도 힘들고 소비자도 힘들고. 진짜. 그럼 믿을 수 있는 후기가 우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리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검열을 해야 돼요. 맞아. 그리고 어디 가서 돈을 저렴한 그런 가격도 아니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이 돈 내면은 맛있는 거 먹고 싶지. 그저 그런 곳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찾아보는 건데 그냥 리뷰 보면은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동생은 그 네이버 블로그 리뷰를 보는데 그 일상 블로그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쓰면 뭐 서울 성수동에 가면 성수동 존맛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근데 그러면 일상 블로그에서 진짜 갔던 사람이 정말 맛있는 집 있으면 존맛 이렇게 써놓은 그런 음식점을 추려서 가요. 저희는 그렇게 가면 괜찮더라고요. 모두 팁이다. 네, 이거 약간 팁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 하도 그 협찬 리뷰 같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가뭄에 콩나듯 나와요. 그것도 찾을 그리고 또 협찬 일이긴 리뷰 남기는 사람들도 존맛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가뭄에 콩나듯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경기권에서 사니까 서울에 이제 지하철 타고 놀러 갈 때 1시간 동안 내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가면은 막 물가가 여기 2배 정도 뛸 때도 있고. 맞아. 아이고. 맞아요. 그게 이 요즘에는 진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쉬운데 네. 진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마케팅 이런 마케팅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뒤집을 수 있는 또 다른 마케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이 리뷰 이벤트가 망쳐놓은 이런 실태를 좀 체감하고 있고 저희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어떻게 독창적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리뷰가 결국 승리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잘 쓰는 것 같아요. 또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면은 그 말은 또 신뢰를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또 돈을 써서 마케팅을 또 쓰고 그 사람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믿고 또 가고 뭐 이런 거로 요즘 그걸 대신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오히려 인플루언서들한테 마케팅으로 협찬 들어가고 이런 브랜드들은 약간 갑자기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확 깎여요. 그렇긴 해요. 근데 막 그 제가 말했던 거는 그 사람들을 뭐라 해야 되지? 마케팅을 써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진짜 좋아하는 거를 믿고 말이 뭔가 꼬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쓰던 브랜드들이 또 협찬을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뭔가 그래도 저 인플루언서한테 광고비를 주기 위해서 제품값이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약간 협찬이든 광고든 인플루언서로 하는 그런 브랜드들은 약간 맞아. 여긴 광고비가 많이 들어갔겠구나 제품비에 이래가지고 약간 좀 꺼려지는 맞아. 것 같아요. 근데 반반인 것 같아요. 진짜 인플루언서들 진짜 그 사람이 좋아서 계속 따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구 이런 거 따라 사고. 근데 저희는 사본 적 있어요. 인플루언서들. 저도 그냥 저는 보지도 않아요. 그냥 보지도 않고 걸러버리고 이게 그냥 두 부류로 약간 나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진짜 괜히 사기 싫어. 맞아. 괜히 사기 싫어요. 맞아.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 제품은 진짜 근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예요. 보면 다. 맞아. 네. 약간 반감 살 때가 있어. 네. 너무 심할 때. 네. 자기가 이게 막 얘기할 때도 제가 원래 쓰던 건데 이번에 협찬이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맞아. 진짠가? 근데 신제품이야. 의심부터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그 핫 이슈지 그 분 아세요? 핫 이슈지? 이수지라는 개그맨 알아요, 그 사람이 알아요. 약간 풍자하듯이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너무 잘하더라고. 이런 사람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좀 창피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무슨 팬 이름도 있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어디서 무슨 사장님한테 쫄라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데 뭐 같이 잘한다. 아 진짜 속이 그러니까. 훤히 보이는 거는 좀 맞아.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게 실은 이런 마케팅이 먼저가 아니라 본인들이 뭔가 팔고 싶은 거든 뭔가 그런 본질이 먼저여야 되는데 맞아. 저희 동네 카카오맵 리뷰만 봐도 진짜 저희들 현지인들이라 해야 될까요? 네. 저희 로컬들이 아는 찐 맛집들은 리뷰도 별로 없고 맞아. 리뷰가 막 5점 만점 아니에요. 맞아. 근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나 마케팅이 확 들어간 거는 리뷰도 되게 많고 맞아. 별점도 높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 맞아.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보이는데 그 본질을 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맞아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도달하기까지가. 좀 안타까워요. 맞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진심이 통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그래서 유제는 막 별점이 5점 만점에 5점이다? 이거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맞아.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달라서 이제 5점 만점에 5점이거나 한 4점 후반대만 돼도 절대 안 가는 것 같아요. 믿고 거른다. 그러니까 후기를 볼 때 최저 맞아. 별이 제일 작은 후기만 참고하면 될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안 맞아. 좋은 말 쓴 것만. 어. 그거는 팩트일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말 쓰는 거는 일단 다 좀 거르고 실제도 있겠지만 뭐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 후기의 일환으로 저는 그 인스타 팔로워가 많은 뭐 맛집이나 아니면 소비재나 이런 것도 좀 의심 가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하나를 뭐 맛집을 갈 때도 팔로워가 많은 사람을 좀 더 신뢰하게 되는 그 심리가 약간 생기지 않아요? 아니. 팔로워가요? 응, 인스타에서 인스타 팔로워가 많은 거를 조금 더 신뢰를 하게 되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업장에서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면 거기 팔로워 수가 많으면 약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팔로워 관련해서 그 어떤 요가 선생님이 있는데 그 요가 선생님을 되게 그 인스타 공간 상에서는 정말 멋진 선생님이고 좀 대단한 사람 같이 보여졌는데 막상 수업을 가보니까 본질이 없는 좀 속이 이 정도의 좀 멋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막 팔로워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와, 이 사람 좀 짱이다 이런 수업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거로
저에 대해 느꼈어요. 아, 나는 그러니까 팔로워가 많은 사람한테 더 신뢰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걸 좀 느꼈어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것도 저는 대형 채널보다 되게 소규모 채널 많이 보고 그리고 약간 좀 오히려 팔로워가 너무 많다 이러면은 아 자기 포장을 되게 잘하는구나 이런 맞아, 느낌이지 그 사람한테 더 신뢰가 가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고 저는 그 인스타 거기 플랫폼 안에서 말해보자면 그 태그를 얼마나 당했는지 그런 거 세세한 거 세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댓글 누가 댓글 남겼는지 그런 거 보고 팔로워는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인스타상에서 예약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요가는 아니에요? 아 그냥 개인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인스타에서 예약하는 것도 있고. 근데 왠지 진짜 인스타가 예쁘면 더 잘 보게 되고 맞아요. 그래요. 팔로워 높은 사람들은 인스타 좀 예쁘게 꾸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솔깃하죠. 그러니까 솔깃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 팔로워도 약간의 후기 별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약간 그게 약간 저도 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첫 인상 이게 약간 브랜드 무드가 보이니까 이거를 계속 신경 써서 그 인스타를 운영하게 되고 그죠. 본질은 따로 있는데 이제 겉포장이죠. 인스타도 그거 네 본질이 중요한데 맞아 계속 본질을 그걸 알아보기가 힘들죠 소비자들은. 맞아. 그래서 찐 후기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거 볼 때. 근데 두 분은 어딜 뭐 가서 어딜 갔는데 정말 리뷰를 믿고 갔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리뷰를 남기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냅두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냅두긴 해요. 전 따로 리뷰를 잘 안 남기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너무 별로였다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좀 이렇게 검색해보고 그래서 보통 이상인 곳을 가기 때문에 근데 저는 후기를 그렇게 가게를 갔을 때는 후기를 안 남기는데 뭔가 음식물이나 생필품 시켰을 때 너무 하자 있게 보면 그럴 때는 남겨요. 그럴 때 너무 좋을 때나 아니면 너무 안 좋을 때 남겨요. 네, 음식점 후기는 잘 안 남기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쇼핑할 때 요즘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쇼핑할 때 그런 거는 올리는데 네. 딱 한 번 남겼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동네 그 수제비 집인가 하는데 너무 불친절하신 거예요. 이게 맛과 떠나서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그때 딱 한 번 남겼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사람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저도 남길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딱 남겼던 것 같아요. 음식점에. 너무 기분 나쁜데 내가 거기다 대고 살벌하게 이게 용기는 없으니까 표출을 해야죠. 이 기분 나쁨을. 그래 이제 해소가 내 돈 주고 먹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 그런 경우라면 남길 거예요. 음식 맛을 떠나서. 네. 맞아. 진짜. 그럼 본 씨는 어때요? 저도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진짜 그 리브 씨 말대로 너무 불친절하거나 막 그럴 때 남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쪽 리뷰를 이제 리뷰 이벤트로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그럴 때 리뷰 이벤트를 이제 남겨야 되는데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무조건 별점을 좋게 줘서 5점 줘가지고 남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뭔가 마음이 좀 복잡해요. 솔직하게 쓰고 싶은데 근데 리뷰 이벤트 하겠다고 뭔가 사은품 뭐 이런 거 받긴 했으니까 근데 좀 맛이 별로였던 거죠. 맛이. 그러면 다시는 안 시킬 거잖아요. 그냥 저는 5점 남기고 조금 좋은 말 하다가 그런데 이런 데가 부족했어요. 그거 다 남겨요 저는. 네. 똑똑하다. 그 리뷰를 네. 일단 별점은 좋게 주고 할 네. 말은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보니까 댓글을 다 복붙하더라고요. 뭐 진짜 사장이 남기는 경우도 없고 네, 그냥 뭐 신경 잘 안 쓸 것 같아서 좀 다른 사람들 보라고 좀 그렇게 똑똑하다. 남겨요. 뭐 앞에는 조금 좋게 하고 뒤에는 할 말 좀 하고 좋은 방법이다.
근데 확실히 뭘 줘야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리뷰도. 맞아. 뭐 살 때도 포인트 쌓여서 쓰게 맞아요.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진짜. 같아요. 네. 근데 뭘 안 주면 우리의 귀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죠. 맞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쇼핑몰도 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쇼핑몰도 근데 이게 유독 좀 저희 또래 분들이 리뷰를 너무 좋게 쓰는 건지 참 리뷰가 좋아서 샀는데 막상 받아보면 정말 질이 떨어지는 옷들을 받아볼 때가 많거든요. 맞아. 그럼 너무 화가 나요. 맞아. 특히 신발도 막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막 신고 날아다니겠어요. 받았는데 엄청 무거워. 그럼 도대체 물론 취향은 100가지라지만 100가지 사람이면 좀 솔직하게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니 근데 그 쇼핑몰도 좀 웃긴 게 환불하면 후기를 못 쓰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낭패봤던 적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좋아서 신고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후기니까. 근데 그거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못 쓰잖아요. 거기다가. 난 쓰고 싶은데. 그러네. 결국 만족한 사람들만 남기는 그런 후기가 됐네요. 환불하면 못 쓰게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막 생각났는데 최악의 마케팅 사례가 하나 생각났어요. 뭐죠? 예전에 배달의 민족에서 인플루언서들이랑 연예인들한테 막 뭐 누가 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쿠폰? 10,000원짜리 쿠폰인가? 뭐 몇만 원짜리 쿠폰을 막 몇백 장씩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라고. 근데 그걸 일반인들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받지. 그러니까 이미 인플루언서 막 유명하고 연예인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 몇백만 원어치의 그 배달의 민족 쿠폰을 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막 그때 막 사람들이 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과하고 끝났잖아요. 충격인데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마케팅 이런 것들이 약간 소비자를 우롱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 소비자들 얼마나 현명한데 뭐 그런 마케팅을 하죠?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된 일일 거예요. 아마 제가 대학생 때인가? 맞아요. 오래됐죠, 배민이. 아이고. 그래서 되게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학생 때. 세상이 점점 껍데기만 남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좀 배워보고 싶은 운동이 있어가지고 막 찾아보는데 이제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도 당연히 본인을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시는데 근데 회원들 사진을 그냥 막 찍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서 배우고 싶은데 나도 저기 가서 배우면 내 사진도 찍혀서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에 올라올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마음을 접었어요. 동의를 구한 게 아닐까요? 근데 동의를 구했다고 하기에는 아니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 속눈썹 염장이랑 눈썹 그거 문신하러 가는데 그냥 사장이 막 찍는데요. 막 찍어서 동의도 안 구하고 어차피 눈썹이랑 이렇게 눈만 올라가는 건데 그런 거를까지 신경 쓰냐고 하면서 그 사장이 되려 연예인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냥 그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동의도 안 구하고. 근데 저희는 올라간지도 모르죠, 솔직히. 그래서 막 전화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뭐 리터치도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거를 확인해야 돼서 찍어야 된대요. 네, 그래놓고서는 그걸 인스타에 올리는 거예요, 자기 작품을. 근데 저는 진짜 싫거든요. 제가 올린 거 아니면 제 손도 찍어서 남 사진에 올리는 거 싫어요. 맞아, 내일도. 그래서 약간 막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약간 인스타그램이든 음. 약간 SNS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만나면 최대한 사진 안 찍으려고 그래요. 동의 올리니까. 안 하고 막 올리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저는 최대한 그런 거 조심하고 싶은데 또 저도 괜히 해본 적은 없지만 눈썹 문신하러 가가지고 막 이거 찍어서 뭐 올리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뭔가 사장한테 근데 사진 안 찍으셨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못 할 것 그죠. 같아요. 그런 말을 어떻게 못하죠. 뭔가 되게 좀 그래가지고 뭐. 안 그런 사장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근데 막 열이면 한 정말 절반 이상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죠. 근데 동의를 구하면 소비자들이 대부분 싫다고 하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뭐 할인 이벤트 해주고 그러면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맞아. 그렇죠. 저는 속눈썹은 안 해봤는데 네. 눈썹은 문신을 한 1년 전에 해봤는데 근데 그 사람 인스타 보면은 사람들 눈썹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의를 근데 엄청 많잖아요 사진이. 그걸 다 동의를 구해서 올렸을 거예요. 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한번 찾아봐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약간 거기 제가 가려던 데도 약간 동의를 안 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약간 뒷모습? 그러니까 얼굴이 안 나오면 된다. 되게 정면으로는 딱 나오지 않고 되게 한 45도, 75도 각도 뒷모습 막 이런 식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뭐 컴플레인 걸리면 그때 지우지 뭐 이런 느낌일 약간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저는 아예 싫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핸드폰에 내 사진 있는 거 자체가 싫어요. 저도요.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저도 원래는 한번 배워볼까 했다가 마음을 아예 접었어요. 진짜. 근데 이게 참 근데 우리가 뭘 찾아볼 때 요즘은 다 온라인에서 찾아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진을 또 우리는 또 보기를 원하는데 또 그 대상이 나인 건 싫고 좀 그래요. 아이러니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건 아닌데 좀 그래요. 그래도 이게 서로의 예의니까 뒷모습이라도 찍으면 맞아. 찍을 수 있다. 좀 공지를 먼저 해주던가 이런 이게 등록을 할까 말까 고민 안 하게끔. 맞아. 근데 저는 좀 차라리 그렇게 회원들이 막 운동하는 모습이든 무슨 모습을 매일매일 같이 찍어서 올리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그냥 본인들의 수업 가격, 시간, 프로그램 이런 것 좀 제대로 그냥 딱 공지해줬으면 좋겠어요. 굳이 연락 안 해도 되게. 굳이 연락해서 이거 맞아요. 얼마예요? 뭐 시간은 언제 있어요? 이런 거 진짜.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대부분 그런 식이라서 그냥 저 같은 성격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은 다 걸러요. 그러니까 네. 제발 미용실도 가격을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확하게 얼만지 좀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지만 뭔가 이게 얼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또 머리를 또 집에서 했잖아요 이번에. 매직을 엄마가 해주셨어요. 우와 대단하다. 미용실을 가려고 하는데 머리 수추가도 있대요. 요즘은 또. 저 어렸을 땐 기장추가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항상 집에서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집에서 그냥 했어요. 근데 되게 잘 됐는. 매직을 집에서. 네, 저는 항상 머리숱이 많고 반곱슬이라서 집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요령이 엄청 노하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있답니다. 진짜 한두 푼 아니잖아요 미용실도. 맞아. 미용실도 너무 협찬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이 미용 쪽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카카오맵을 믿고 새로 생긴 미용실을 한번 가봤어요. 1인 미용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던 머리는 약간 쇼컷 같은 머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대뜸 그렇게 잘라달라고 하니까 뭐 저보고 저는 뭐 쇼컷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내가 해오던 게 쇼컷인데 맨날 해던 게 쇼컷이잖아요. 그리고 저 쇼컷 안 어울린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음. 쇼컷한 사람들은 뭐 어울려서 하고 다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본인이 그 머리를 제가 보여준 머리를 약간 이렇게 잘라줄 자신이 없어서 그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쇼컷이 쇼컷 어렵죠. 그래가지고 그냥 일자로 밖에 이렇게 조금 기장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직접 층을 쳐가지고 쇼컷을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미용사가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다들 능력이. 정말. 아이고. 그럼 구글 네. 리뷰는 어때요? 구글 리뷰는 구글 리뷰도 요즘에 약간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저 이번에 싱가포르 여행 갔잖아요. 네. 엄마랑 둘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호텔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엄마랑 가는 여행이니까 엄마의 기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기대치를 낮추기 싫어서 구글 리뷰에서 4.5 이상의 리뷰가 있는 호텔 중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찾아갔는데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진짜 호텔 때문에 그 여행이 망쳐버린 느낌까지 드는. 그래서 그때 한번 좀 화났었어요. 아, 그럼 리브 씨가 생각하기에도 좀 심각했어요? 호텔 상태가? 막 그 제가 생각했던 그 컨디션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서비스도 아니었고 그만큼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후기를 좀 봤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크게 데여가지고 또 그 진짜 구글도 믿으면 안 되는 게 요즘에는 한국 그 업장들도 구글 리뷰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외국인데 한국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구글 것도 믿으면 안 돼요.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에어비앤비 있죠. 진짜 저 에어비앤비 갔었는데 거기 이제 외국 분이 이제 퇴실할 때쯤 딱 메시지가 하나 와요. 네. 에어비앤비에서 별점을 4점을 준다는 건 빵점이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무조건 만점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만약에 5점을 안 주고 뭐 4점이든 이렇게 주면 나도 너에 대한 리뷰를 안 좋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반 협박이잖아요. 맞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랬다니까요. 저도 한 번 겪었어요. 5점 안 주면은 저한테 좀 안 좋은 걸 뭐 하여튼 몇 년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저도 그때 한번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숙박업체 그 사장도 손님에 대한 리뷰를 남길 수 있거든요. 손님이 뭐 엉망으로 쓰고 갔다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해서는지 복수할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그래서 그 한국인 리뷰를 보고 한국인들이 좋다 그러면 대부분 좋은 거니까 믿고 갔던 건데 다들 협박을 당해서 그런 거. 5점 만점을 썼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아예 안 썼어요 그냥.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믿을 게 안 된다. 믿을 거 없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손해보는 느낌이야 진짜. 이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다. 뭘 믿어야 돼? 리뷰 믿을 수 없다. 아니 이런 플랫폼을 또 만들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런 악덕 이런 어쩔 수 없이 좋게만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진짜 찐 그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도 이제 어딘가. 거기도 또 마케팅 업체가 찾아갑니다. 정말. 그래서 원래 그 네이버의 그런 안 좋은 리뷰들을 피해서 카카오로 이렇게 왔던 건데 여기도 이미 침투를 변질되죠. 당했잖아요. 정말 어렵네요. 계속 가짜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근데 저는 제가 쇼핑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협찬 리뷰가 전혀 없거든요. 진짜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정말 장문의 댓글을 그 후기 글을 남겨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구매를 해가지고 저는 후기를 남길 수 있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진짜 이 후기 글이 보통 글이 아니에요. 정말 장문의 글을 남겨주시는데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약간 소비자랑 그 판매자랑 소비자도 끼리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약간 그 쇼핑몰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특히나 초반 그 초기에는 어떻게 진짜 내 제품이 좋은지 뭔지 검증을 받을 공간이 없잖아요. 곳이 없고. 그리고 저는 협찬을 드릴 수 있는 이렇게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핸드밴드로 만들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남겨준 거예요. 정말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교류할 수 있구나. 저는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때. 감동을 받았나 보다. 네. 그 제품에. 엄청 아니 네. 그 제품에 서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저 완전 초반이었거든요. 인스타도 막 팔로우 100도 안 되고 후기도 없었는데 어떤 분이 천사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근데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약간 스몰 브랜드 이런 데를 눈여겨보게 되고 정말 괜찮으면 저도 그 사람들한테 정말 찐 리뷰를 남겨줘야겠구나. 이게 달라요. 리뷰 결이 달라요. 진심이 묻어나는 리뷰는. 네. 서로의 진심이 통했다.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협찬을 좀 알리고 싶어서 하고 있긴 한데 협찬을 약간 저는 강요를 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강요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약간 남겨주세요 그러는데 좀 안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진짜 고민되겠다. 좀 알리고 싶으면 협찬이 이렇게 쇼핑몰 판매자 입장에서는 협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알리고 싶으면 그 파급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협찬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러면 혹시 그럼 좀 팁 같은 거 없어요? 진짜 리뷰를 찾기 위해 본인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까 마레 씨가 손맛. 얘기했던 그런 거 말고 또 진짜 리뷰? 저는 뭐 약간 배달 어플 같은 데서는 제가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들어가서 리뷰를 보면 그 작성자가 남긴 리뷰 다 볼 수 있잖아요. 좀 별점 까다롭게 남기고 좀 글 좀 길게 남겨준 그 작성자 들어가서 그 작성자가 맛있다고 하는 그런 배달 맛집? 그런 리스트를 좀 뽑아놓는 편이에요. 그런 배달 어플에서는.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옷 쇼핑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약간 유튜브? 요즘 패션 유튜버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저렴한 옷은 이제 안 사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눈이 뻔하니까.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쇼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옷은 항상 보고 사야 된다는 주의고 물건 같은 경우도 항상 보고 사야 된다는 주의예요. 남의 말 못 믿겠어요. 남이 좋다 해도 나한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옷은 입어보고 나한테 내 핏에 맞아야 되고 그 촉감이 맞아야 되고 그 질을 내가 직접 만져봐야지 믿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옷 쇼핑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발로 뛴다. 발로 뛴다.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피곤해서 그냥 저랑 체형 비슷한 사람 딱 해놓고 스타일 비슷한 사람 딱 찾아놓고 그 사람이 뭐 괜찮다 했던 옷 구매하고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근데 저는 그 약간 오프라인 가면 제가 결정을 잘 못해요. 결정장애가 심해서 네 옷을 잘 결정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온라인 쇼핑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본 씨는요? 저도 요즘에는 진짜 최대한 실물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고 싶은 브랜드를 솔직히 직접 찾아가서 서울에 있는 쇼룸까지 가서 볼 그럴 여리까지는 안 돼서 그냥 요즘에 진짜 옷 거의 스파 브랜드에서만 사요. 맞아요. 그냥 보통 이상은 다 되고 그냥 약간 검증됐고 그리고 소재도 다 좀 그렇고 다 검증돼 있고 튼튼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막 물건 같은 것도 요즘에
이렇게 좀 고물가 시대에 실패하면 약간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큰 회사 거 전통이 오래된 맞아. 맞아요. 브랜드 좀 맞아, 맞아. 역사 있는 역사 있고 맞아. 여기 약간 우리 엄마 아빠 세대부터 썼다든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 세대부터 쭉 내려오는 맞아. 그런 데 거를 사는 것 같아요. 좀 돈 더 주고 신생 브랜드 막 마케팅 들어가서 알록달록 이런 거 잘 안 사고 맞아. 오래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어. 맞아, 맞는 것 같아. 진짜로. 음. 그리고 이제는 쇼핑에 실패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거 이제 반품하고 이런 것도 너무 약간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고 그냥 인정받은 거엔 이유가 있겠지. 100년 이상 뭐 몇 년 이상 살아남은 건 다 맞아. 이유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마케팅에 너무 많은 힘을 쏟는 그런 브랜드들이 그냥 쉽게 떴다가 쉽게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진짜 본질이 강한 그런 브랜드들이 살아남으니까 그런 마케팅 회사들 그리고 마케팅 거기에 그 너무 힘을 쏟는 브랜드들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왜 그렇게 해서 자기 브랜드를 알리려는지 그 힘과 에너지를 그런 데 쏟는지 모르겠어요. 욕심. 돈만 보고 한다는 것 같아요. 맞아.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신경 쓸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피곤해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그래서 그런가 약간 소비를 좀 덜하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신중하게 그래서, 돼요. 네. 저는 본 씨는 이제 편집쇼 갈 그게 안 된다 했잖아요. 전 응. 가려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거의 안 사요. 너무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전 봐야지 직성이 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사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갑자기 네. 생각나는 게 네. 저희가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에 대한 후기 리뷰.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해요. 저희가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초반에 약간 후기 남겨주시고 힘나는 댓글 남겨주시고 막 DM 보내주시고 그냥 뭐 감동이죠. 맞아. 저희 요즘에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스토리에 항상 꾸준히 그 하트 눌러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약간 이제 안 남겨주시면 서운할 것 같은? 여러분 많이 눌러주세요. 갑자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음. 저희 구독자분들이 지금 다 인스타로 넘어온 상태가 전혀 아니잖아요. 음. 이걸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은 거의 매일 스토리를 올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일상에 좀 더 밀착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오시면 저희의 일상을 네. 좀 더 속속들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딩가피그라고 검색하면은 네, 바로 보실 수 뜹니다. 있으니까. 네. 돼지 3마리가 있어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마르씨 열심히 하실 건가 봐요. 웃긴다. 그래서 아마 리브 씨가 네. 싱가포르 여행 갔다 온 것도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네, 계셨던 맞아요. 일일 맞아요. 겁니다. 네. 그럼 저희 에피소드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더 궁금하시다면 딩가피그 인스타에 찾아와 주시고요. 새로운 에피소드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도 사이좋게 지내요. 안녕.